전문가 연결을 할 텐데요. 권춘근 국립산림과학원 박사 전화 연결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강원 고성 지역 산불 소식부터 여쭤봐야겠는데요. 현 상황을 좀 전해주시고 지금 또 진화는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도 좀 알려주시죠. 네네. 일단은 화재가 상당히 좀 강했던 건 사실이고요. 새벽 4시를 기점으로 해서 좀 바람이 좀 잦아들면서 화재가 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한 8시 한 40분경에 주불 진화 완료를 한 상태고요. 근데 좀 잔불 정리 및 뒷불 감시 체제로 좀 변화된 상황입니다. 네. 강원도 산간의 어떤 특성 때문에 이런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을 한 건지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불에 아주 취약한 그런 나무, 즉 소나무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었었고요. 네. 두 번째는 강풍이죠, 기상. 초속 한 20m 이상의 강풍이 지속적으로 불었기 때문에 상상하지 못할 그런 속도로 빠른 확산 속도를 나타낸 그런 산불 특징이 이 강원도 영동, 즉 고성 지역에 있었습니다. 예. 나무와 바람 이 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네. 특히나 좀 산불에 취약한 나무라고 하셨는데 어떤 네. 종류가 이 산불에 취약한 나무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산불에 가장 취약한 나무라고 하면은 그 소나무를 대표적인 소나무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소나무는 송진이라는 그 휘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불이 붙으면 그 연소 강도가 상당히 센 그런 특징을 지니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계절 내내 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불이 붙을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산불에 아주 취약한 그런 수종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송진으로 인한 이 소나무가 산불에 취약하다라고 하셨고 또 건조한 날씨 때문에도 더욱더 불이 옮겨 붙기 쉬운 것 같습니다. 또 한 네, 가지 맞습니다. 바람을 말씀하셨는데요. 어제 네. 초속 30m, 50m 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저희가 좀 체감을 할 수 있는지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수많은 그런 산불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풍속 측정을 제가 몸소 직접 해봤었는데, 진짜 한 15m/s까지 불게 되면은 성인이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서 있지 못할 정도의 그런 강한 그런 압박을 좀 받게 되는데요. 그렇습니까? 아마 초속 네. 30m 정도라고 하면은 사람이 밖에 걸어다니지 못할 정도의 그런 예. 수준으로 바람이 분다라고 좀 인식을 하시면 이해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바람이 화재의 주요 원인인데 진화에 네네. 진압에 있어서 주요 원인 중에 주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현재 바람의 그렇습니다. 풍속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많이 잦아들어 있는 상태고요. 네. 현재 이 구성 현지의 풍속은 한 5에서 한 7 정도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바람도 어떤 진화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부는 방향을 반대로 해서 이 진화 작업을 해야 이게 좀 진화에 효과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산불의 주 확산 방향은 바람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주 확산 방향의 화선을 저지를 해야지만 진화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바람이 이제 강하게 불게 되면은 엄청난 그 연기를 동반하기 때문에 실제 산불이 진행되는 방향에서 진화 작업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 측면으로 진행되는 산불, 그러니까 방아선을 구축하는 작업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진화 환경은 더욱더 나빠진다고 볼 수가 있고, 또 바람이 10m, 11m/s 이상 불 경우에는 진화 헬기조차 가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네. 산불 진화 환경이 더욱 악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어느 정도 뭐 주불이 좀 진화가 됐다, 뭐 50%, 20% 부분 진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워낙에 네네. 좀 건조하고 바람도 뭐 조금 잦아들었다고는 하십니다만 계속해서 많이 불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루 동안 이 낮 동안에 좀 불이 잡혀야 되는데 그렇지 네네. 않거나 잔불 정리가 안 됐을 경우에 계속해서 며칠 동안 불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또 주불 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불 진화가 이제 끝난 뒤에 그러니까 뒷불 감시나 잔불 정리하는 작업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탈 수 있는 그런 연료, 즉 낙엽층이 산림 내에 너무나도 높게 쌓여 있기 때문에 일일이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고 작업해 주지 않으면은 그 잠재되어 있는 불씨를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시 바람을 만나게 되면은 재발하는 그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불이 두 불 진화 완료됐더라도 한 5일간, 5, 6일간은 꼼꼼한 잔불 정리를 해야지만 재발화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어제 해운대에서 발생했던 산불도 재발화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던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발화될 수 있는 요건이 뭐 최장 6일까지 간다는 그런 사례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낙엽층이 높게 쌓여 있다 보니까 그 밑에 30cm, 40cm 밑에 그 잔불씨가 잠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좀 지난 2005년이었습니다. 양양에서의 산불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전 산불과 비교를 했을 때 이번 네네. 산불 결코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좀 비교를 했을 때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은 강풍을 동반했다라는 게 가장 이제 큰 특징이고요. 예. 그 당시에 양양 산불하고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한 수준의 바람이 불었었고 또 비슷한 확산 방향으로 흘러갔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단지 이제 여기서 이 시점부터 이제 중요한 게 잔불 정리를 어떻게 꼼꼼히 하느냐, 네. 뒷불 감시를 어떻게 하느냐가 양양 산불하고 이번에 발생한 그 고성 산불의 그런 차이점이 좀 될 것 같은 그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따로 소방방재나 산림관리 측면에서의 어떤 산불의 경우 긴급 매뉴얼 같은 게 현재 존재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산불 현장 조치 실무 매뉴얼 해가지고요. 유관기관별 그리고 각자 임무별 매뉴얼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번 산불이 남과 북쪽으로 동시에 이렇게 번졌기 때문에 대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좀 대피를 해야 되나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맞습니다. 좀 대응을 해야 됩니까? 현장에서요.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면 엄청나게 빠른 확성층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그 많은 연물을 발생하게 됩니다. 예. 이럴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으로 대피를 하셔야지만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연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 연기에서는 엄청나게 그 몸에 해로운 그런 유해 물질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가급적이면 산불이 발생했을 때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를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대피를 하지 못하실 외부에 계실 경우에는 반드시 그런 마스크를 착용을 하셔야 되고 네. 아니면 안전한 곳에 대피를 하셨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외출을 좀 자제하시면서 네. 실내 생활을 하시는 게 국민들 건강에 좀 이로울 듯 싶습니다. 예,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를 하라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네. 산간 지역 같은 경우는 불이 났을 때 전기나 통신 시설이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떤 곳으로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따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산간 지역에 산불에 취약한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산불의 약자가 어느 곳에 있는지를 사전에 다 파악을 합니다. 파악을 하게 되고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 그분들의 가가하고 방문을 해서 먼저 저희가 그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마을 대피 방송에 귀를 기울이셔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게끔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산불이 났을 경우에 방화선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네네.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산불 진화 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또 주불 같은 경우는 이제 헬기가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력이 진화 인력들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이제 방화선 긁기인데요. 산불이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끔 앞에 있는 연료들을 사전에 다 치워주는 겁니다. 탈 수 있는 물질들을 사전에 없애주게 되면 불이 오더라도 탈 물질이 없기 때문에 자연 소멸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작업을 이제 방화선 구축 작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정도 대형 산불이 되어버리면 사실 방화선이라는 게 어느 정도 좀 무너져 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어제 고성 산불 같은 경우도 워낙에 강한 바람이 많이 불었기 때문에 비산화가 발생했습니다. 불똥이 여기저기
이곳저곳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많이 날아갔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예측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인력을 투입해서 진화할 수가 있는데 예상치 못한 그런 변수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도저히 뭐 인력 진화가 좀 불가능한 그런 네. 상황이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변수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측을 하는 거죠. 어떤 산불 방향을 예측을 해서 그 부분에 연료를 미리 제거를 한다거나 인력을 투입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진화할 수 있는데 워낙에 강한 바람이 이곳저곳 불다 보니까 그 확산 방향을 예측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네. 진화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고 이런 게 좀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바람에 대한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화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보니까 이 어제부터 언론에 나왔던 바람의 이름이 양간지풍이란 바람입니다. 이게 어떤 맞습니다. 바람입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일종의 팬현상입니다. 예, 중국 내륙에서 불어오는 강한 편서풍이 태백 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이제 바뀌어버리는 그런 현상을 이제 팬현상이라는데요. 예. 이 양간 지풍의 어원은 양양하고 간성 지방 사이에 부는 국지적인 바람을 이제 양간 지풍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본격적인 양간 지풍 현상이 나타난 게 어제 오후부터 이제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오늘 오후까지도 지금 이 팬 현상이 즉 양간 지풍 현상이 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라는 그런 예측 자료도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후까지는 진화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그래도 예상이 되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저희가 대피 상황 이야기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네. 좀 진화가 된 걸로 보이는 지역에 거주하셨던 주민들께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도 굉장히 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가 잔불 걱정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그분들께 좀 당부의 말씀도 좀 전해주시죠. 그렇죠. 제가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불이 발생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유해가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 가급적이면 뭐 외출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외출을 하실 경우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활동을 하셔야지만 건강을 좀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저희가 계속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산림청에서 어떤 산림 관리 차원에서의 앞으로의 좀 제도적 보완이나 예방책 같은 것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시급한지도 말씀을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이제 즉 산불 관리가 산림 관리다라는 예. 얘기가 있습니다. 결국은 탈 물질들을 제거를 해주고 이 탈 물질들을 제거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이 지표로 진행이 되게끔 유도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요. 즉 이 사업이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뭐 간벌 사업이라고 하고요, 또 가지치기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을 좀 활성화해서 지표로 불을 유도를 하고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을 넓혀가지고 수관으로 진행이 되지 않게끔 해주는 게 저희 산림청에 앞으로 해야 될 그런 뭐 숙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춘근 국립산림과학원 박사와 함께 전화로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